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쟁취한 기자회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애시당초에 보훈군의 지속적인 방해, 다들 아시다시피 반대 현수막은 100여 장이 넘는 현수막이 계속 걸렸고요. 선관위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해주신 지지 현수막은 단 한 장도 걸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보훈군과 보훈읍이 공식적으로 걸지 못하게 했고요. 아니, 보훈군수가 떳떳하게 잘했다라면 저희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걸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저희 현수막에 들어있는 내용들 다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걸게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보훈군의 어떤 방해 공작, 이장들은 대놓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서명하면 안 된다 라고 아주 마을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요. 죄송한데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시고요. 예, 저기 주위에 경찰분들 계시면은 좀 이거 제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기자회견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이게 저희 나름대로의 기자회견이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방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없는 방해 공작을 이기고 결국은 오늘 그 서명서를 제출하는, 사실 이제 오늘 서명서 제출하는 기자회견, 오늘이 바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결국 보훈군민들이, 깨어있는 군민들이 그래도 이만큼 있었다. 저희는 이게 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성공했고 승리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말씀을 우리 서성수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훈군민 여러분, 우리 보훈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의 서명 활동을 마치고 오늘 주민소환 청구서 및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의 서명 기간 중 깨어있는 보훈, 행동하는 보훈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주민소환법에 규정된 요건의 서명의 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서명부를 확보하였습니다. 보훈군수 주민소환에 대한 우리 보훈군민의 뜻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불통행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즉각 실시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친일 많은 정상혁 보훈군수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나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독선행정 보훈군수를 직위하라는, 그리하여 주민의 뜻을 무수하지 않는 무소불위 정상혁 군수를 주민소환으로 심판하라는 무거운 명령입니다. 이제 주민소환이라는 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뜻을 확인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수의민 그리고 소환운동 본부 구성원들은 남은 과정에도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목표인 정상혁 보훈군수의 소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훈군민들께서도 주민소환 투표에 적극 참여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60일간의 서명기간 동안 각자의 생활과 생업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오직 보훈군과 보훈군민의 정의를 위해 서명 과정에서의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서명활동을 해주신 여러 수의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법적 제약으로 수의민이 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주신 소환운동본부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본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국민들의 당연한 주권 행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결단을 하고 서명을 해주신 국민들께 엎드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군수주민 소환에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취재에 응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보훈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 서성수. 자,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라고 봅니다. 깨어있는 보훈 국민들이 실천을 했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굳이 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귀하고 역사적인 날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또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아껴주신 동지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선혁 수석 동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1월 달에 왔을 때 삼거리에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는 보훈 국민들을 뵀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 우리 보훈 국민께서 나오셔서 일정 부분 불만을 좀 토로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 보훈 국민께서 지지하시는 정상혁 군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참 좀 의문스럽더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왠지 모르게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잠깐 머리를 스쳤습니다. 박정희도 오래된 장기 집권 그리고 그 장기 집권이 흔들렸던 부산 항쟁 운동을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나는 사건이 됐고 모든 것이 세상의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정상혁 군수께서 어떤 정치를 하셨고 어떤 행보를 걸어오셨는지는 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보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4,6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정상혁 군수는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관위가 우리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감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 운동이 올바르게 전개가 돼서 꼭 서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분들이 감시하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불법이라는 이야기로서 우리의 운동이 정당성이 희석됐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관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화살에서 활시위는 떠났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선택의 시간에서 우리 보훈 국민과 그리고 보훈 국민을 유심히 바라보는 전국 국민들 그 속에서 보훈군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보훈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불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유심히 바라볼 것이고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운동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정상혁 보훈군수는 주민소환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진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군수는 주민 소환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기관을 동원해서 또 문서를 시행해서 이장들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게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찬성 현수막을 단 한 장도 걸지 못하도록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정이 좀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민들레 희망연대가 주축으로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많은 역할들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민들레 희망연대 대표이신 구금혜 대표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들레 희망연대 대표 구금혜입니다. 이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훈의 현재의 그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른 방법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그것을 또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너무나 저희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심지어는 겁박과 이런 상황 하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 소환에 대해서 공무원이라서 서명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주민 소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은 그걸 하면 할 법이 아닌 것처럼 공문을 오해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률적 이해를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250개가 넘는 마을을 돌면서 많은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수의민들이 참담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 저는 군수 10년의 역사를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앞으로 더 지속시킬 것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보훈군수가 보훈군을 위해서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시작을 했을 때 분명히 큰 포부와 비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년 뒤에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저는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런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저희 민들레 희망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의 그런 어떤 바탕을 이루는 일을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 서명을 해주신 분들의 그런 어떤 바람을 저희가 무시하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오늘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보훈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상혁 보훈군수는 친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셔요. 기자회견은 우리가 하는데 저쪽에서 묻어서 기자회견을 하네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상혁 보훈군수는 친일 발언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상혁 보훈군수는 친일군수다, 아베군수다 라고 하면서 정말 보훈군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상혁 군수가 언제 친일 발언했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엄연하게 정상혁 보훈군수는 자기가 친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정성은 없었지만 그 얘기는 친일 발언한 거 인정한 거죠. 또 하나 지금 체육시설에 2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들여서 또 체육시설을 늘린다 하는데 그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보훈군민 1인당 한 60여만 원이 돌아가는 돈입니다. 해외 체육시설 189억, 거의 2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도대체 보훈군민이 야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야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런 시설을 왜 지는지, 이게 팩트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현수막이 담겨 있는 거였는데 한 장도 못 걸게 합니다. 보훈읍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현수막을, 이 사실이고 선관위에서 다 인정한 문구들이고 그 내용들이다. 그런데 왜 못 걸게 하냐 했더니 보훈읍장 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훈군수는 개인이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비방의 글이 담겨져 있는 현수막은 못 게시한답니다. 그러면 보훈군수는 정상혁 할아버지죠. 이제 군수자 붙이면 안 됩니다. 개인이라며. 아니 공인과 개인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읍장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 나라.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보훈군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뿌듯하고 그래도 보훈에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마지막으로 낭독을 할 건데요. 참 일단은 오늘 서명서는 기자분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사전에 저렇게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긴박감 때문에 미리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을 우리 홍승면 집행위원장님께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나오신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저희 할 때는 얘기를 좀 들으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표님이 일부러 피한 적이 없고요. 저희 대표님이 노 부모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고요. 상중이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그리고 이 순간까지 나설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반영하는 위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뜻이 여기까지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회유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힘이 아닙니다. 민심입니다. 도도한 민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 교수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군정이 잘못 갈 때는 왜 배로 하면은 균형추가 있잖아요. 균형추를 막고자 하는 그런 역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정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자회견이 조금인데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보훈의 250여 마을을 2달 동안 걸었습니다. 현 민심과 군민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일 망언에 따른 보훈군 이미지 훼손을 책임져라가 그 하나요. 스포츠 파크 등 연이은 건물 짓기가 보훈의 장밋빛 미래라다 라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그 또 하나였습니다. 혼자 된 어머니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눕는 자리만 전기 장판을 깔아두고 몇 겹의 이불을 덮고 지내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빈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홀로 되신 어머님분들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분의 현실을 정말 발로 2달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목표를 했고요. 그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그분들의 그런 어머니들의 주놈의 회초리가 모여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차장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60일 동안 갖은 방해와 두려움을 뚫고 서명해 주신 한 표 한 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조직적인 투표 철회 종용을 하는 이장님들과 허울뿐인 사회단체의 민심 왜곡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비이성적인 행위를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정상혁 보훈구수가 지역에서 어떻게 제왕적 권위를 누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인사권 남용, 자기 운동만을 챙기고 반대측이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자행되고 왔습니다. 대다수 사회단체는 친이대가 되었고 군의에 맞아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것이 오늘의 보훈의 현실입니다. 주민소환법에서 보장한 본래의 취지는 평온한 상태에서 보훈군수의 군민의 서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투표인 수가 법 규정 내에서 유권자의 15%에 이르면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되면 그때 소환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만을 허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소환 대상자인 군수와 그 외 공무원, 이장, 반장, 교사, 농업직원, 기타 관련 단체 서명활동 방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민심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기인 취지입니다. 우리 65명의 수임인은 위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법적이고 평온한 서명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명활동 초반부터 소환 대상자인 보훈군수와 일부 군 공무원, 기타 보훈지역 일부 사회단체의 서명활동 방해가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환 대상자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보훈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 면장에게 서명 철회 홍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장은 각 이장에 같은 내용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부 이장들은 선량한 이웃 어르신께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불법적인 형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주민소환 서명을 한 이웃에게 온갖 허위 사실과 왜곡으로 서명 이후 불이익을 걱정하게 만들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어르신들이 서명 철회를 하도록 한 일입니다. 또한 소위 지역 사회단체 협의자단과 그 일단의 사람들이 온갖 단체 이름을 끌어모아 주민소환 반대를 위한 신문 광고를 싣거나 반대 현수막을 걸고 일부 주민을 동원한 걸기대회를 하고 이장 등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서명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층의 전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보훈 군민들은 기꺼이 서명해 주셨고 수민들과 저희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주민소환 대상자인 보훈군수에게 지금의 이러한 주민소환 서명으로 드러난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그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훈군수의 부당한 대우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온 보훈군 전체 공무원들에게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진정 보훈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따른 7억 여원의 예산 낭비를 주장해오고 평온하게 진행되던 주민소환 서명 활동이 마치 보훈 군민들을 분열하고 비난과 갈등을 야기한 것처럼 호도한 일부 시민단체와 군수 지지자들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그들이 주장해온 예산 낭비와 분열과 갈등은 순전히 정상의 군수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 스포츠 마케팅에 쏟아부은 수십억의 예산 낭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군민들의 도도한 민심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보훈군수에게 요구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보훈군수의 잦은 사퇴뿐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정상혁 군수 자신은 전국 최초로 국민에 의해 소환되어 직위 해제되는 최초의 지자자. 그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 사퇴하여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국민들에게 호소됩니다. 용기 있게 나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모두가 나서면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군정이 잘못될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양심을 왜곡시키는 겁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소환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투표장에서 당당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보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일동. 감사합니다. 예,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세금이 쉴 새 없이 새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만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도 1년에 수십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혁 보훈군수는 며칠 전에 속리산 정의품성 옆에다가 훈민정음 마당 8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범종을 하나 만들어 놨죠. 범종 속에다가 금색깔로 정상혁이라고 이름 새겨놨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전국의 어떤 군수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범종에다 금색빛으로 정상혁이라는 이름을 새겨넣을 생각을 했는지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새 지도새도 모르게 그 이름 갈아버렸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훈군에 사는 군수께서 자기가 먹는 밥그릇에다 이름을 새기든지 왜 남들이 와서 치는 족 속에다가 금색깔로 자기 이름을 새겨 넣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실태를 그냥 보고 있는 보훈군민들이 더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의 투표까지 진행할 거고 깨어있는 보훈군민들은 끝까지 여기에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기자분들 혹시 질의 있으면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저희는 이제 70년대 세대인 건지 지금 2020년대인 거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공포와 이런 분위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운영되는 그 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무로 양으로 그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그 겁박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전화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좀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뭐 큰 백서 형태는 아니더라도 보고 형태로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면 슬기롭게 이거를 반영하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조금 같이 좀 거울 삼아서 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이 되게끔 나름대로 뭐 작은 보고서 형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질의. 정상혁 군수가 정지가 되면 대안이 있어요? 과정하고 앞으로 일정이 있잖아요. 예, 그거 앞으로는 이제 4.15 총선이 기간이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는 선관위 모든 작업이 일단 중지됩니다. 그래서 4월 15일 이후에 선관위가 검표나 이런 작업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투표가 진행되게 되면은 군수는 직무정지가 되게 되고 투표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자체 집계를 얼마나 하실 거예요? 예, 자체 집계를. 자체 집계 몇 명이죠? 자체 집계. 아니 그러니까 사기치고 받아가서 안 하겠다고 초대해달라는데 왜 안 와주냐고 그거는.
최소 요건이요. 4,415표인데요. 그 중에 지금 집계된 부분은 4,671표 이렇게 됩니다. 다른 그리고 질문.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최소 요건 이제 3분의 1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7개 의원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9개 의원이 그걸 7개를 포함해서 9개 의원이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군민들은 저희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표수에 곱하기 4나 5가 지금 지역의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이버리 사이 빠져간 거예요.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민심이야 그게 말이 자, 없으시면은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